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서서히 이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시는 증상 경험하시잖아요. 날씨가 이 관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장마철에 대기압이 낮아지면은 상대적으로 무릎 관절 내부의 압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관절 주변 조직이 팽창하면서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미 연골이 마모되고 염증이 동반된 상태라 이러한 환경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에 장마철에 높은 습도와 낮아진 기온이 더해지면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굳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평소보다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쑤시는 통증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마철이 찾아오면 무릎 관절 통증을 더 호소하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란 어떤 질환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기계 부품을 오래 쓰면 닳듯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오랜 세월 관절을 사용하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릎 하중을 크게 높이는 비만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쪼그려 앉아 일하는 등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생활 습관 역시 연골 마모를 앞당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과거 무릎 주변의 인대 등을 다친 경험이 있다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퇴행성 관절염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 연골의 마모가 진행될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겠죠?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연골이 닳아가는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초기에는 무릎을 무리하게 쓴 날에만 통증이 생기고 휴식을 취하면 가라앉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마모가 진행되는 중기로 넘어가면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붓거나 뻣뻣해지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이때 무릎을 움직이면은 뼈가 마찰되는 듯한 거친 소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말기에 이르게 되면은 걷는 것은 물론 가만 쉬거나 밤에 잠을 잘 때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서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또한 무릎 안쪽 연골이 집중적으로 다르면서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지는 외형적인 변형이 올 수 있으면서 관절의 움직임이 크게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두 질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세 가지 차이점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인의 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염은 기계를 오래 쓰면 부품이 닳듯이 관절을 오랜 기간 사용해서 연골이 닳아 생기는 마모 현상입니다.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을 외부 세균으로부터 지켜야 할 면역세포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정상적인 관절을 스스로 공격해 염증을 만드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두 번째로 주로 아픈 부위가 다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처럼 체중이 많이 실리는 큰 관절에 주로 생기고 평소 많이 쓰는 쪽으로 비대칭적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이나 손목,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에 주로 발생하며 몸의 양쪽 관절에 대칭적으로 통증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통증이 심해지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쓴 날에 통증이 악화되고 휴식을 취하면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현상이 1시간 이상 길게 이어지다가 오히려 가볍게 활동을 시작하면 서서히 부드럽게 풀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노화와 무리한 관절 사용으로 연골이 닳아서 통증을 일으키는 퇴행성 관절염,
또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발생 원인, 통증 부위, 통증을 느끼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차이점을 인지하시고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후에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그럼에도 통증이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셔서 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이 필요한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듣고 싶어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시기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선생님? 네. 수술은 약물이나 주사,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받아도 통증이 낫지 않고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고려하게 됩니다. 관절염의 진행 단계에 따라 수술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 먼저 연골 손상이 아직 일부에 머물러 있는 중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합니다. 무릎에 작은 구멍을 내고 초소형 카메라를 넣어서 지저분하게 찢어진 연골을 다듬고 염증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서 통증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져서 뼈끼리 부딪히는 말기 관절염이라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제 기능을 잃은 관절을 다듬어내고 인체에 무해한 특수 재질의 새로운 인공관절로 교체해주는 수술입니다. 관절염이 얼마나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군요. 역시나 정확한 진단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어머니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십니다. 이 수술에 대한 걱정보단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걸 더 염려하시더라고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주의할 점 무엇일까요? 또 재활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저라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주의사항과 재활 방법 궁금해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딱 알려주시죠. 네.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자체의 성공 여부 못지않게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와 관절의 수명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재활 운동을 통한 근력의 강화입니다. 수술 직후부터는 관절이 뻣뻣하게 굳지 않도록 기계를 이용해서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각도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일상 복귀를 준비할 때는 무릎을 든든하게 받쳐줄 허벅지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 물속에서 걷기 등의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수술 후에는 회복 과정에서 부상을 예방하고 기능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이 적절한 재활 방법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관리와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수술 후에 관절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TV닥터 처방전,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퇴행성 관절염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퇴행성 관절염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관절 내시경부터 인공관절 수술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술의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관리법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관절 내시경 수술의 경우 수술 후 무릎이 일시적으로 붓거나 물이 차는 느낌, 뻐근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안정을 취하고 얼음찜질을 병행하면 대부분 호전되지만 붓기가 오래 지속된다면 주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인공관절 수술처럼 절개 범위가 큰 수술은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현상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통증이 있더라도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무릎을 굽히고 펴는 각도 운동을 조기에 시작해야 관절이 굳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발목을 수시로 움직여주시면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혈전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일상에서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권장하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으실까요?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관리하려면 생활습관 개선이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선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방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쪼그려 앉아 일하는 자세를 피하시고 의자나 소파를 이용하는 입식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평소 무릎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허벅지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처방전 정리해 드릴게요.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비가 오면 무릎이 먼저 반응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약해진 관절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다가오는 장마철, 쑤시고 아픈 무릎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참지 마시고 꼭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수술 없이도 충분히 통증을 다스리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평소 적절한 체중 관리와 무리가 가지 않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올 여름은 관절 통증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